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찐 대장주입니다. 이 주식 폭락이 또 오던 말던 꾸준히 매수하세요. 큰돈 법니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충분히 눌림목이 나와도 폭락이 또 오던 말던 꼭 사야 되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만 1,200명이고요. 우리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구독자 6만 명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 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를 다 직접 해놓은 자료집이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매번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찐 대장주고요. 이 주식 폭락이 또 오던 말던 꾸준히 매수하세요. 큰돈 법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러시아 전쟁의 확전입니다. 사실상 지금 러시아가 이 점령지에 대한 이 병합 투표라고 하죠. 병합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7일입니다. 사실상 병합 투표에서 당연히 병합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단다면은 이 전쟁이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좋은 점이 있다면 현재 환율이 엄청 높습니다. 1,409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 10월은 FMC가 없는 상태고 금통위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충분히 이번 환율이 고점을 찍었지만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FMC라는 리스크를 한시름 놓게 됐고, 증시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 하락하는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진짜 대장주고요. 폭락이 또 오던 말던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그렇단다면 충분히 큰 돈 벌 수 있는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 2차 전지 전망이 가장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코스피 2300이 깨지자 2차 전지주도 주르륵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증시 주도주인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바로 2차 전지 업종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차익 매물 출회가 영향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움, 첨보 등등 다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됐으나 사실상 이 최근에 FMC 금리 인상 영향도 끼치면서 하락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날 반등을 보이던 2차 전지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에 이어 중국 증시에서도 그간 상을 이끌던 2차 전지 리튬 관련 업종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태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좀 많이 밀리고 있구나. 2차 전지가 하락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하락하지? 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바로 테슬라에 잠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테슬라 모델 3 등 파워 윈도우 안전 문제로 미국에서 110만 대 리콜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윈도우죠. 예, 창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려가 보면은 테슬라가 차량의 창문 안전 관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미국에서 100만 대 넘는 차량을 리콜을 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9일 NHTSA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 109만 6,762대를 리콜한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차량은 2017년도부터 2022 모델 3, 2020년부터 2021 모델 Y, 2021부터 2022 모델 S와 모델 X 일부 모델입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창문을 자동으로 닫는 과정에 물체가 감지되면 창문이 다시 자동으로 내려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어린 아이들 또는 이걸 인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사고라고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운전자나 승객의 신체가 창문에 끼어 부상 위험을 키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파워 윈도우와 관련한 연방 차량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지난달 제품 시험 과정에 문제를 발견했으며 현재 이 개선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테슬라 이 차량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리콜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전기차의 가장 리스크한 리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배터리의 결함입니다. 2차 전지의 결함,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라 그러면은 치명적이죠. 하지만 지금 뭐예요? 예, 차량 이 창문이 안전한 이 세이프티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좀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 악재일 뿐인 거지 이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은 흔들릴 수 있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근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주가 하락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 부분도 좀 주춤하고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 보조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상본부장 2주 만에 미국 USTR 대표 만나서 전기차 보조금 논의를 또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자와 양자회담을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해 양측 고위급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이 됐고요. 양측 만남은 이달 7일 워싱턴 DC 한미 통상 장관 회담을 개최한 후 약 2주 만에 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산과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 채널이 신속히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가동이 된 만큼이나 이를 통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 성과를 좀 모색해 보자라고 얘기가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어려운 정책 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얘기인 부분이고요. 충분히 여전히 잠깐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고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길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수혜를 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번 북미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를 대규모 공급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득이 뭐냐면은 중국 배터리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배터리를 써야겠죠? 근데 한국 배터리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핵심 소재 대규모 공급분을 확보를 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포석으로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응을 합니다. 캐나다 일렉트라, 아발론, 스노우레이크와 황산 코발트, 수산화 리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일렉트라의 내년부터 3년간 황산 코발트 7천 톤을 공급받고요. 아발론과 스노우레이크는 각각 수산화 리튬 5만 5천 톤, 20만 톤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공급분을 확보를 했고 이 황산 코발트라든가 리튬은 전기차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배터리 채굴, 가공 업체들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배터리 주요 소재는 2024년부터 북미 지국과 미국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에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만약 공급 못 받으면 이제 혜택이라든가 수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 2위 배터리 업체고요. 전기차 주요 시장인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해서 지금 뭐 공장을 몇 개씩이나 합작해서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급 계약은 북미 시장에서 안정적 원재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고 핵심 광물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최고 수준의 품질 비용 납기 제공으로 고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요. 독일 벌칸 에너지와 5년간 수산할 리튬 45,000톤, 호주 라이온타운과 5년간 리튬 전광 70만 톤, 캐나다 시그마 리튬과 6년간 리튬 전광 69만 톤, 칠레 SQM과 수산화 한산 리튬 5만 5천 톤 등 사실상 중장기적인 이 공급망을 계속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부족하거나 또는 가격이 급등했을 때 내가 이 공급 못 받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시장 방향을 북미로서 넓혀가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포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M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테슬라라든가 리비안이라든가 전기차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부터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환 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전환이 얼마나 빠르냐라고 했을 때 람보르기니도 전기차 만든다고 이번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슈퍼카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슈퍼카의 특징은 뭐냐면 엔진입니다. 엔진의 이 소리, 마력 중요한 건데 그 엔진을 포기하고 이 전기차의 모터를 쓴다라는 거죠. 첫 전기차는 이 플라이스 크로스오버 2028년쯤 선보일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이번에 람보르기니도 결국에는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람보르기니 첫 전기 자동차는 2028년쯤 선보일 것이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모터,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슈퍼 스포츠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 지역 총괄은 이 우루스 퍼포만테 출시 행사에서 진행된 이 지디넷 코리아와 인터뷰에서 향후 5년간 람보르기니 역사상 가장 큰 투자인 1억 8천만 유로를 투입을 했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고요. 전동화 전환 전략을 구체화하겠다.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이제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년 첫 하이브리드 차를 내놓고 2024년 전 모델 전동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지금의 50% 이하로 확 줄일 방침이다. 왜냐면은 일단은 아시겠지만 람보르기니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만 가도 사실상 전기가 확 줄겠죠. 이 안에 그 뭐야 기름이 확 줄겠죠.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첫 전기차 출시는 2028년이고요. 차체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락한 장거리 이동을 실현할 크로스오버 제작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르스 전기차 출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스포츠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슈퍼카 중에서도 SUV 형태로 전기차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포르쉐 이 아시겠지만 나왔던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타이칸은 SUV가 아니죠. 스포츠카 형태. 어떻게 보면은 승용차 형태에 나와주게 됐는데 람보르기니는 이 완전 SUV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스포츠카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아직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지 않아 당분간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루스 퍼포먼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람보르기니 SUV 형태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가속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관된 성능 발휘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이 열망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이 람보르기니나 이런 슈퍼카들을 타면은 이 엔진 소리들 어떻게 보면 뒤에 이 팝콘 튀기는 소리들 이 소리 때문에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임의적으로 소리는 넣어줄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엔진 자체 이런 강력함을 느끼지가 못하기 때문에 열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2차 전지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람보르기니도 2차 전지로 전기차로 넘어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정말 평생 안 넘어갈 것 같던 회사도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로 넘어간다. 누가? 람보르기니조차도 그런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아니 근데요. 사실상 람보르기도 넘어오고 다 넘어오는 거 알겠는데 전기차들이 언제쯤 좀 멀리 가고 언제쯤 배터리가 좀 강해질까요?에 대한 궁금함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대부분 500km 수준입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왜 다 500km쯤에서 배터리가 멈추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주행거리 1000km 기술 척도 투자 늘리는 자동차 업체입니다. 최근 출시된 전기차 대부분이 일회 충전 거리가 500km 안팎에 이르면서 500km 주행 전기차가 대중화됐습니다. 전기차의 최대 약점이던 짧은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건데 이제는 뭐다? 그 2배 수준인 1000km로 늘리기 위해 앞다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행 거리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것 외에 차량의 경량화,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최적화, 전기가 딴 데로 안 새야 된다는 거죠. 차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완성차 업체의 주행거리 경쟁은 이런 종합 예술 영역이다. 그러니까 배터리만 세게 만든다고, 배터리만 강하다고 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종합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GM은 전기차 플랫폼 얼티엄 기술을 공개하면서 한 번 충전으로 약 966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BMW도 최근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된 원통형 배터리셀을 공개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20% 이상, 주행 거리는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볼보도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와 협력해서 주행 거리 1000km의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중국 니오와 지리차 고급 브랜드 지커 역시 CATL 배터리를 탑재해 1000km를 보이겠다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주행거리가 약 8에서 900km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은 전기차 주행거리가 1000km를 한다면 이제는 사실상 인프라만 구축돼 있다면 굳이 내연기관차를 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완성차 업체들이 1000km 주행거리를 목표로 내세운 것은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것 외에도 아까 얘기했죠. 차체의 무게를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전력이라든가 소실이 많이 없게끔 만들어내는 이 전체적인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km를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1000km 달성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문턱이라기보다는 우리 전기차 기술력이 이 정도 돼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가솔린 자동차를 타면서 굳이 800km 또는 700km밖에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이 있냐? 대단히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충전하면 되죠. 1년까지만 해도 주행거리는 약 300km밖에 안 되는데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늘릴 수 있지만 그만큼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리더라도 효율 자체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충전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고 싸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에서는 1000km에 이르는 전기 콘셉트 비전 EQXX를 발표를 하면서 좀 보여줬는데 지금 보이는 이 차가 이제 벤츠에서 만든 이 컨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경량화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정말 깔끔한 디자인인데 이게 벤츠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1000km 컴색하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요. 지금 GM도 그렇고 그다음 벤츠도 그렇고 모두가 뭐다? 이제는 500km가 아니라 그 2배인 이제 1000km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력 또는 자동차
또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거리만 하더라도 2배 이상 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전기차 개발하고 연구하는 거는 괜찮은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리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폭등하는 정제 리튬 가격 1년 전에 비해 약 4배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원가가 4배가 오른 거죠.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배터리 사용되는 정제 리튬 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광물 가격 정보업체 BMI를 이용해 중국에서 리튬염을 정제한 탄산 리튬이 약 1톤당 7만 1,000달러, 약 9,9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4배 수준으로 급등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물 상태로 처치된 리튬이 배터리에 쓰기 위해서는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돼야 되는데 이 정제 리튬의 공급원이 바로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확보하려는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약 2배가 늘어난 60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도 리튬 가격을 자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정전 사태가 나고 공장이 중단되면서 생산이 줄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중국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리튬 확보에 나선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리튬 가격이 1년에 4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상당히 이게 좀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 리튬 등 핵심 광물을 이미 장악했고 일본은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튬에 대한 이 생산을 어디서 하냐라고 했을 때 생산은 호주, 칠레, 콩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열심히 하는데 처리를 어디서? 예, 중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리튬, 코발트 만듭니다. 근데 어디서? 중국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니켈 나옵니다. 중국에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국가 이 의존도가 중국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이 해외 자원 개발에 적폐 낙인을 찍고 손을 놓은 이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은 해외에서 핵심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며 한국을 멀찍이 따돌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핵심 광물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상태고요. 리튬과 코발트의 경우 중국 재련 의존도가 60% 안팎일 정도로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그냥 싹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에 도전장을 내민 나라가 일본이고 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튀니지에서 개막한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서 앞으로 3년 동안 대략 42조를 쏟아부어서 거기 안에서 소재를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라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라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그 영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뭐다? 이 중국을 따돌리는 이 리튬 또는 중국을 따돌리는 이 정제 그리고 중국을 따돌리는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2차 전지가 하락하든 어찌 되든 어쨌든 리튬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는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눌리더라도. 더 리튬 관련주고요. 첫 번째가 이번에 상한가를 간 EV 첨단 소재입니다. 이거 상한가를 갔었죠. 유일 에너테크 항상 리튬 관련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웰크론 한텍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얘네들은 리튬을 만들거나 하는 회사가 아닌데 왜 가지고 왔나요? 이제 포스코 안에 이 아시겠지만 리튬 염호 이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체가 리튬 만들진 않아도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지금 당장 상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조금 나아주면 관심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상한가지만 EV 첨단 소재를 여러 번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상한가를 갔는데 충분히 그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일 에너테크는 알아서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눌려줄 때 좀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있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는 계속해서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차 전지 악재가 나왔지만 이건 전기차 안의 기술적인 문제지 배터리 문제가 아니다.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고 시장이 밀릴 때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리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라든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시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정보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플에서 얘기하시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넣을 필요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100%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얘기를 하고요.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6만 명 자료도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누르시면 저희가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에서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집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23일 추천주, 20일, 21일, 20일, 19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26일 추천주도 제가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입니다. 최근에 철강주가 올라갔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가 정리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최근에 있었던 이슈 관련주 다 무료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개인정보 전화번호 다 필요 없습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